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어쩌면 180도 바꿔버릴지도 모를 아주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모두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평생토록 쫓아온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애초부터 방향이 완전히 잘못 설정된 거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어찌 보면 좀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행복에 대해 믿어왔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행복을 바라보는 아주 큰 두 가지 시선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익히 들어온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의 관점. 행복은 뭐다? 네, 바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에 기반한 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냐 도구냐 이 관점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인식의 전환인데요. 행복을 진화 심리학이라는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은 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진화론적으로 보면요, 행복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네가 이봐, 지금 하는 그거 생존에 아주 좋아! 계속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일종의 나침판이나 초록불 신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말이 사실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어요. 뇌가 내 행복엔 관심이 없다고? 네, 그렇습니다. 뇌의 치우선 순위는요,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이 냉정한 사실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행복에 대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아주 간단해요. 자, 1단계, 우리가 생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친구를 만나는 거죠. 그럼 2단계, 뇌가 즉시 잘했어 하면서 쾌감이라는 달콤한 간식을 딱 던져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단계, 우리는 그 간식을 또 먹고 싶어서 그 행동을 자꾸만 반복하게 되는 거죠. 정말 딱 강아지 훈련시키는 원리랑 똑같지 않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생존을 위해서 행복이란 도구를 사용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행복의 본질을 꿰뚫는 정말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연세대학교 서은국 교수님의 핵심 메시지죠.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을 바꾸는 한 방의 커다란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소하게 자주 느끼는 즐거움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복권에 당첨됐을 때 그 짜릿함. 와, 정말 인생 역전의 순간이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기쁨,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놀랍게도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건 복권 당첨자의 행복도가 딱 1년 정도 지나면 당첨 전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적응이라는 우리 마음의 엄청난 능력 때문이에요. 아무리 강렬한 자극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거죠. 감정은 항상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의미가 확 와 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한 번의 큰 승진이 주는 행복감보다 친구랑 7번 커피 마시기가 주는 행복의 총량이 훨씬 더 높죠? 이게 바로 빈도의 힘입니다. 강렬한 기쁨 한 방은 금방 녹아 없어지지만 작고 즐거운 경험들이 자주 반복될 때 우리 삶의 전체 행복도는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녹는 아이스크림에 비유하는 겁니다. 커다란 아이스크림 하나를 아껴 먹는 것보다 작은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는 게 훨씬 더 즐겁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자주 먹어야 하는 행복 아이스크림, 대체 어디서 가장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요,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깊숙한 본성 안에 숨어 있어요. 인간은요, 말 그대로 뼛속까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거든요. 무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협력하는 게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가장 큰 쾌감, 즉 가장 큰 행복 아이스크림을 주도록 진화한 겁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가 딱 보여줍니다. 한국인들이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끼나 조사를 해봤더니 압도적인 두 가지가 바로 먹을 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였어요. 생각해보세요. 가장 원초적인 생존 활동과 가장 사회적인 활동,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 뇌는 지금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행복 신호를 빵빵 쏴주는 거죠. 이 레바논 속담이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사람이 없다면 천국조차 갈 곳이 못 된다. 결국 우리 뇌에게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행복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적인 재료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싹 모아서 우리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이건 단순히 행복해지는 팁 정도가 아니라요. 행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비커밍, 즉 무엇이 되기에서 비잉, 어떻게 살기로 관점을 옮기는 겁니다. 내가 변호사가 되면 저 아파트를 사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미래의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게 낡은 길이라면요. 새로운 길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일상의 작은 즐거움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학이 말하는 행복 레시피는 뭘까요?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 경험을 어떻게? 네, 자주 하는 겁니다. 행복의 본질은 정말 여기에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은 어쩌면 그냥 부수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이라는 것, 이제 아시겠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어떤 행복 아이스크림을 맛보실 건가요?